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끔은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로 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그곳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설명할 수 없는 으스스한 분위기는 결국 우리를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했다. 출발하기 전 우리는 인터넷에서 그 집과 관련된 정보를 찾았다.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그 집에서는 과거에 가족이 살았는데 그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아무런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흥미를 느꼈다. 도착한 그날 밤 우리는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나무 바닥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벽에는 낡은 벽지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다. 방들은 거의 비어 있었지만 식탁 위에는 아직도 먼지가 쌓인 채로 방치된 식기들이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서둘러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었다. 집안을 둘러본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외딴 집이었기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지만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조용한 집 안에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불안에 떨며 나는 친구들을 깨웠다. 그런데 친구들도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다고 했다. 한 친구는 얼굴 없는 사람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낯선 사람을 봤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해하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창문이 강하게 흔들리며 열렸다.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가라, 나가라. 라는 반복적인 속삭임이었다. 두려움에 빠진 우리는 짐을 챙겨 그 집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그 후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노인이 우리를 찾아왔다. 노인은 집이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지였고 그곳에서는 많은 영혼이 떠돌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몸서리를 쳤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그날 밤의 일은 친구들과 나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 우리는 더 이상 폐가나 이상한 장소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험심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 몸으로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때로는 호기심이 지나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한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공포 게시물을 발견했다. 제목은 미친 여자가 사는 아파트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해보니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가격도 저렴하고 주변 환경도 조용해서 나쁘지 않았다.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나는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무언가 긁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작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밤이 되면 들려왔다. 처음엔 건물의 구조 때문이겠거니 생각하고 넘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옆집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벨을 누르자 한 여자가 나왔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에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저 소리가 좀 시끄럽다고 혹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렸다. 기이하긴 했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밤중에 깨어났다. 뭔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커튼을 살짝 열어보니 아까 그 여자가 내 창문 밖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말을 하고 있었다. 너무 겁이 나는 소리를 지르고 불을 켰다. 그 순간 그녀는 사라졌다. 다음 날 나는 경비실에 찾아가 어젯밤의 일을 말했다. 경비원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여자 조심하세요. 그녀는 여기서 몇 년째 혼자 살고 있는데
아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녀의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전부 사라졌대요. 그때부터 그녀 혼자 살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더 이상 그 소리가 나는 의미를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구석의 작은 구멍을 통해 옆집을 몰래 엿보기로 했다. 구멍 너머로 보인 것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놓인 사진들 앞에서 울고 있었다. 사진들은 하나같이 찢겨져 있었고 그녀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보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면 방 안에는 금질의 의식이라도 찌른 듯한 흔적들이 가득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무언가를 열심히 적은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방을 돌았다. 그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넘어져 버렸다. 떨어진 짐승 소리라도 나는 테이프가 재생되듯 그녀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무도 무서워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가 겨우 내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켜두고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나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그 여자의 상태가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경찰은 내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미친 사람이라고 큰 문제 없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이틀 후 나는 각오를 하고 다시 그녀의 방을 엿보았다. 방은 엉망이었다. 모든 것이 뒤집혀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그녀가 없었다. 그 순간 내 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기괴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내 가족을 돌려줘.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녀의 방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다. 다만 가끔씩 빈집에서 나는 울음소리만이 그곳이 아직 그녀의 것임을 말해줄 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짐을 싸서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 날 일색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그 여자는 이미 죽었다던데 이상하게 들리지? 나는 놀라움과 공포로 얼어붙었다. 아직도 그 기억은 떠올리기 싫지만 어느 날 밤마다 그 기이한 소리가 내 꿈속에 나타나곤 한다. 그 미친 여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아파트의 그림자 속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가을날 서울의 한 대학생 동호회에서는 주말을 맞아 강원도의 한 외딴 산속으로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평소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이었다. 10명의 학생들은 두 대의 차에 나눠 타고 긴 여정을 시작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던 중 해가 저물고 어두운 밤이 다가왔다. 그들이 도착한 캠핑장은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곳으로 입소문으로만 전해지는 비밀 장소였다. 학생들은 서둘러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준비한 후 함께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대학생활 이야기에서 점점 공포 이야기에 대한 것으로 옮겨갔다. 그중 한 학생이 이곳 근처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이 산속에는 예전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돌아와 지나가는 사람들을 홀린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밤에는 자주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려오곤 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는 느꼈지만 이것이 실제로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학생들은 하나둘씩 잠에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텐트들이 흔들렸다. 잠에서 깬 학생들은 서로를 깨우며 텐트 밖으로 나왔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나무들이 크게 흔들리며 낯설고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바람을 타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학생들은 불안함을 느끼며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텐트 안은 바람의 소리로 가득 찼고 잠시 후 가벼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서로를 의심했지만 각자 진심으로 아니라고 했다. 점점 휘파람 소리는 가까워졌고 이어 이상한 발소리가 텐트 주변을 맴돌았다. 두려움에 질린 학생들은 일단 조용히 하며 발소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이윽고 발소리는 다시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고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약간 안도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요함 속에 멀리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클라이맥스로 치달으며 그들의 주변을 에워쌌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텐트 밖으로 기어나갔고 다른 학생들도 그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그들이 본 것은 가을밤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여인의 형상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두려움이 밀려와 몸을 움직일 수 없던 학생들은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순간 여인은 그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얼굴이 없는 모습이 드러났다. 비명과 함께 학생들은 다시 안으로 도망쳐 텐트를 부여잡았다. 그 뒤로 그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 오자마자 서둘러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갔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는 그 산을 찾지 않았다. 이후로도 그 산에는 밤이 되면 여인의 울음소리가 계속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며 돌아가곤 했다.